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개발한 핵융합장치 K-스타에서 분홍빛 섬광이 뿜어져 나옵니다. 1억 도에 달하는 제4의 물질 플라스마입니다. 태양이 생성하는 에너지, 즉 핵융합 에너지를 지구에서 만들려면 바닷물에서 추출한 중수소를 플라스마 상태로 만들어 태양 중심 온도의 6배가 넘는 1억 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연합 등 7개 국가 등은 핵융합 에너지의 상용화 검증을 위해 프랑스에 오는 2025년까지 국제 핵융합 실험로를 건설합니다. 인공태양은 꿈의 에너지입니다. 바닷물을 활용해 거의 무한정 생산이 가능하고 방사능 위험이나 온실가스 배출도 없는 청정 에너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온 김혜진 박사입니다. 저는 이곳에 프랑스 이터지기구에서 마이크로웨이브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핵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플라즈마 상태에서 원자와 전자가 분리가 됩니다. 그때 이 원자와 전자를 가열해서 1억 도의 굉장히 높은 온도로 가열이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부딪혀서 융합이 됩니다. 마치 이 찹쌀 가루를 모아서 부딪히면 이제 떡이 되듯이 그렇게 융합이 되면서 나오는 에너지가 핵융합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저는 핵융합에서 굉장히 중요한 1억 도의 플라즈마를 만드는 장치의 책임자로 여기 있습니다. 저는 좀 어린 시절을 좀 특이하게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경상북도 금능군 봉산면 상금리 그 시골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모를 심을 때는 학교에다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내일 모를 심는다고 해서 학교를 못 올 것 같습니다. 학교를 안 간 적도 있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공부를 굉장히 못했습니다. 실제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는 말을 못해서 더듬거려서 학교 가려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받아쓰기를 하면 항상 10점, 20점 맞아가지고 맨날 나머지 공부하고 당연히 이제 산으로 들로 다니고 놀고 아버지 어머니 도와서 일하고 뭐 이런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중학교를 가서 나는 그냥 농사를 지어야겠다. 농부가 되면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물어볼 일도 없으면 사람들 앞에서 말할 일도 없고 그러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더듬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형이 이런 저를 보고 무식하다고 지게 작대기 그걸로 엎드려 뻗쳐 시켜서 저를 때렸죠. 형이 무서워서 농사를 짓다가는 형한테 맞아 죽겠구나.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서 인천고등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고등학교를 가면서 당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고2 때는 수학여행 간다고 버스 안에서 좀 노는 형들 이제 포카를 하는 걸 잘 모르고 하다가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2박 3일 수학여행 동안 핫도그 하나도 사 먹지 못한 아주 비참한 수학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이후부터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도망쳐서 포카를 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제가 자는 집이 시골이라서 이제 버스가 10시면 끊어지는데 포카를 하다가 이제 10시가 넘은 거죠. 결국은 차도 놓치고 갈 길이 없는데 경찰서에 갔습니다. 공부하다가 깜빡 잠이 들다 보니까 11시가 됐다고 집에 좀 태워주면 좋겠다고 하여튼 거짓말을 해서 이제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가 물으시더라고요. 뭐 하다 이렇게 늦었냐? 공부하다가 깜빡 조는 바람에 차를 놓쳤고 경찰서 아저씨가 태워줘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 수고했다 그러면 자라. 근데 자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참 이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태어나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 힘으로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지내면서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영어 점수가 안 나왔는데 고3 담임선생님이 아주 무서운 영어 선생님을 맡게 돼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영어 공부를 좀 잘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책을 가지고 중학습 시간에 그 책을 볼 테니까 너는 그 책을 먼저 사서 3번을 봐라. 그래서 하여튼 한 번을 보고 2번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업 시간에 꾸벅꾸벅 답이 이제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영어 공부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결론적으로 영어 점수도 잘 받았고 전체적으로 점수가 좀 상위권에 나와서 광운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다음 문제는 광운대학교에 와서도 공부는 안 하고
하루 종일 당구장에서 보내고 저녁 시간에는 또 하숙집에 형들하고 볶아치고 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러다가 제 인생은 엉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는 전공 과목 3개에서 D 학교를 맞고 또 어머니 건강이 유방암 말기 이런 가정 형편이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학교를 휴학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이제 서울에 있는 동대문의 1기동대 가장 대모를 앞장서서 막는 기동대에 들어와서 고생 엄청 했습니다. 대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너네 같은 대학생들 때문에 대모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면서 많이 맞기도 하고 이유 없이 그리고 미움도 많이 받고 힘들었습니다. 전쟁과 같은 총칼을 안 들었지만 정말 잘못하면 죽기도 하고 위험한 전장에서 좀 같이 술 먹고 놀던 후배들을 만나서 한 명은 대모를 맞고 한 명은 대모를 하는 그런 입장에 섰을 때 참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무엇보다 그 군대에 있으면서 내 과거 대학 시절이 참 의미 없이 술과 담배, 당구, 세상 쾌락, 정욕 이런 것을 쫓아가면서 살았던 그 삶이 너무도 이렇게 안타까워서 또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마치고는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서 2학년 2학기 때 장학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학기에는 이제 돈이 없어서 휴학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농어촌 청소년 장학 재단을 통해서 4학년까지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많이 하니까 군대 가기 전에 어려웠던 전자기학, 회로 이론 이런 과목들이 너무 재밌고 쉽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4학년이 됐는데 근데 또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암으로 그해 5월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골 형편에 계속 공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4학년을 마치면 취업을 해야 되는가. 근데 이제 막 공부에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 대학원을 정말 가고 싶은 생각에 그 대한민국의 국방 자립 전용 레이더나 이런 전자통신 기술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대학원 학비가 없었기 때문에 고민을 많았는데 다행히 카드를 발급받아서 현금 인출을 해서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매달 그 카드 빚을 갚아야 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저의 대학원 생활은 원망과 불평의 나날들이었습니다. 달달이 그 카드 빚을 갚아야 되고 생활비도 없었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오전에는 전산실에서 또 저녁에는 과외하고 매주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시간을 다 뺏기니까 실제로 공부한 시간은 이제 턱없이 부족한 시간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 2학기 때 시골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 축하를 하러 이제 구미에 갔다가 신부 친구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그 대학원에서 스트레스가 많았던 그 시기에 구미 공단에서 일하는 자매 한 분이 저를 많이 인커리지 해줬습니다. 연락을 주고받다가 주말에 남해안에 여행을 갔다가 정욕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로 한 사람을 이해하고 돕고자 했지만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공부는 안 되고 주말만 되면 죄를 짓고 싶은 그런 마음에 대학원 생활이 이제 정상이 안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의 삶에 죄까지 더 가해지니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신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 만나고 싶다. 미안하다. 왜냐면 일단은 저는 죄 하나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살아야겠다는 마음에 나쁜 사람이죠. 자매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아주 나쁜 죄인이었습니다. 2000년 12월 대학원에서 그 지금 강원센터의 나영호 목자님이 저희 대학원에 와서 이제 대학원을 알아보러 왔다고 하길래 제가 그때 이제 선배였으니까 설명했죠. 대학원을 설명을 많이 하고 나는데 갑자기 그 후배가 선배님은 왜 사시냐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화가 확 나더라고. 왜냐하면 저는 군대도 갔다 왔고 고생도 해봤고 나이도 저보다 한 3, 4살 어렸기 때문에 선배한테 인생에 대해서 논한다는 게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하죠. 근데 막상 제가 그때 내면의 어두움과 또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가득했기 때문에 너는 아냐? 그러니까 저는 압니다. 어떻게 아냐? 자기는 성경을 공부해서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순간 화는 나지만
내가 찾지 못했던 답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찾을 수만 있다면 무슨 자존심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하는 얘기가, 선배님도 성경을 공부하고 좀 하나님을 만나면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어떻게 하면 내가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말하라. 나랑 같이 이 센터에 가서 성경 공부를 좀 해보자. 그래, 알았다. 다음에 가서 하자. 지금 바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에 또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언제 성경 공부하러 갈 거냐? 그래, 다음 달에 가자. 1월이 되고 2월이 되고 언제 가시냐고 계속 미루다가 4개월 미루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울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불쌍해서 그래, 한번 가자.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광운 옆에 가서 노텔 목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제 인생이 이제 바뀝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어둡고 고통스럽고 절망과 원망과 불평과 가난과 세상 쾌락과 정욕과 이런 것에 갇혀 지냈던 저에게 성경은 빛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성경을 공부한 거는 안녕하십니까 김혜진 학사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반겨주셨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저를 이렇게 반겨줍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그래서 이제 그 얘기에 이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어봤냐니까 성경은 안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있다는 거 압니까? 아니, 모릅니다. 그래서 좀 갈 길이 머네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분명하니까. 막연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있다는 그 말씀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도 부끄럽고 더럽고 추하고 문제 많고 절망적인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나에게도 희망이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면은 정말 뭔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소개하시면서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와,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제 석사학위 논문의 감사의 글의 첫 줄에 적혔고요. 또 이 말씀은 저 인생 요절이었습니다. 왜냐? 저는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마음먹었는 것 뿐인데, 하나님은 저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살 때 날마다 새롭습니다. 정말 이 영상을 듣는 많은 후배 여러분들에게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생명의 말씀과 그 감격을 막 이 가슴을 열어서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전달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씀을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부터 너무 성경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4월 달부터는 집을 나서면서부터 성경을 듭니다. 지하철역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걸어가고, 지하철을 타는 걸 무의식적으로 타고, 화장실에 갈 때도 성경을 보고, 또 갈아타고 대학원에 와서도 오전에는 성경만 읽었습니다. 네, 여름수양에 참석하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갔던 대학원은 그 신임 교수라서 실험실을 꾸며야 되고 경제적으로 지원도 많이 받지 못했고요. 등록금도 직접 냈고 또 카드빚을 갚아야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어쨌든 그때 공군 소령님께서 이제 야간 대학원을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가 졸업학기라서 논문이 필요했는데 교수님께서 저에게 좀 논문을 좀 써주는 걸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분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고맙다고 저한테 금일봉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게 한 달 전부터 텔레목장님께 저보고 정말 여름 수영에 가면 정말 좋은데 정말 여름 수영에 가면 정말 좋은데 그냥 가면 되냐니까 수영 예비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3박 4일에 한 6만 원인가 7만 원인데 그럼 제가 시간을 어떻게 낼 수 있는데 수영 예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가야겠습니다. 정말 가면 좋은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금일봉을 받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수양을 가도록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7월 말에 수양회를 갔는데 저는 수양회 그냥 형이고 1, 2학년 신입생들한테 피 안 끼치려고 수양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 저 담배 안 피우고 분위기 해치지 않게 그냥 조용히 있다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의 모든 교만과 정욕과 미움과 원망, 불평 이런 죄들을 깨닫는 성령의 역사가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을 정말로 저에게 주시고 나의 죄를 깨닫도록 밤새 소감을 쓰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깨달았을 때 이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너무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가 너무나 벅차올라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양회 이후에는 날마다 학교에 가면 후배나 선배나 친구나 예수님 믿더라고. 예수님을 전하는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버리고 나머지 갖고 있거든. 명아, 고양이 왔네. 요하나 고양이 잡아줘. 눈부셔서 눈을 좀 감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대단합니다. 자, 다 같이 V. 하나, 둘, 셋, V. 아이, 감사합니다.